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 IT 막군 지피드 고서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이제 기업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LLM들을 이제 많이들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GPU 공급망 이슈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데서. 그렇다면 이거에 대안으로서 이미 데이터 센터에는 이제 CPU가 있고요. 또 요새 또 AI 가속기라는 것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AI 단순한 추론뿐만 아니라 학습까지 AI 관련된 여러 가지 워크로드들을 효과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작년 12월 14일 날 출시된 인텔의 5세대 데이터 센터 CPU인 인텔의 제온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는요, 인텔 코리아의 나승준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떠세요? 상무님, 진짜로 상무님 데이터 센터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그거 예. 상무님의 메인적으로니까. 예. 만나시면 진짜로, 이런, 이 AI에 대한, AX란 말도 나오는데, AI에 대한 기업들의 어떤, 단순하게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로 많이 하는 그런 것들,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나요? 관심 어떤가요? 지금 현재 느낌이. 그렇죠. 모든 저희 고객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 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행사들에서 AI 빠지면 사실 이제 행사가 안 되죠. 그 정도로 이제 기업들 그리고 이제 고객들도 이제 AI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가 이제 더 이제 중요한 이제 고민을 이제 하고 있게 되죠. 네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여기다 적용해야겠다 하는 어떤 방향성까지 예. 갖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나요? 예, 그렇죠. 이제 대부분 다 모든 이제 솔루션 밴드들도 다 이제 AI 기능을 다 이제 이제 탑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지금 현재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이제 정말로 이제 중요한 자기 기업의 어떤 사활처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제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제 사업에 있어서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죠. 접목을 이제 해서 훨씬 더 비용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더 옳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즉 이제 그것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제 작년 12월에 출시된 이 5세대 인텔 데이터 센터용 CPU인 인텔 제온 프로세스 CPU가 실제로 이제 AI 쪽에 특화된 CPU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예. 예. 근데 이것이 지금 AI 쪽에 도대체 기존에 어떤 기업의 어떤 고민을 좀 덜어주려고 이게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예, AI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작년 특히 이제 챗GPT 나온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열풍을 이제 불고 있고 열병처럼 잘 앓고 있잖아요. 예. 열병 계속 갈 것 같아요? 예, 열병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 쭉 갈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잠깐 이제 하이프 사이클 있죠. 그렇죠. 이제 잠깐 기술 어떤 발전 어떤 문제에서 이제 그걸 해결하는 어떤 시간도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AI는 좀 그런 사이클 기존처럼 그런 사이클을 밟을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는 이제 지금 봐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저도 보면 이제 아주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AI는 우리 생활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삶을 이제 바꾸는 그런 어떤 기술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현재 잠깐 열풍으로 그칠 것 같지 않고 계속해서 더 발전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인텔은 과연 그럼 이런 AI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방금처럼 AI는 어떤 특정한 기업,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AI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업들이 규모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비즈니스 발전하는데 또는 내 삶에 좀 더 윤택한 어떤 그런 기술이 돼야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AI everywhere라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AI를 대중화 시켜야 된다, 민주화 시켜야 된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AI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하나의 어떤 회사라든지 하나의 기술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것은 모든 뭐 하드웨어부터 하드웨어는 뭐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 갖고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엣지 그리고 이제 단말, 언디바이스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이제 AI 기술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보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모든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그 인텔은 지금 죄송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AI 지금 시대에 어떻게 지금 예.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AI를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제 보게 된다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는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 것들을 이제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요즘 이제 AI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제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조금 이제 변화가 이제 계속 되고 있죠. 저희들이 이제 작년 뭐 이렇게 보면 챗GPT 뭐 하면서 뭐 라지 랭귀지 모델, 뭐 파운데이션 모델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저희들이 모든 이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챗GPT다 아니면 뭐 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했고 그럼 그걸 다 어디서 도느냐? 뭐 GPU다. 그래서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 무엇이냐? 파운데이션 모델 뭐냐? 거기서 이제 GPU는 어떠냐? 모든 이제 관심이 거기에서 가졌는데 이것이 이제 점차로 이제 발전을 하고 이제 진화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특정한 어떤 한 분야 데이터 센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GPU 대용량 뭐 GPU 그것을 이제 떠나서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떤 특정한 뭐 구글이나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그렇죠. 특정한 빅테크만 하는 것이 것이 아니라 예. 일반 기업들까지.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하다못해 언 디바이스까지 계속해서 이제 확산이 이제 되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발전을 이제 하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어떤 이제 데이터 센터의 어떤 트레이닝, 어떤 대규모 추론만을 이해하는 것에서 보게 된다면 디바이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제 컴퓨팅 성능이 좀 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쪽에서 최적화하는 이제 과정이 라이트 해줘야 되겠죠.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뭐 격려화가 계속해서 하고 이쪽에 맞는 어떤 새로운 이제 알고리즘도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한쪽에 뭐 예를 들면 초대형 AI 모델 또는 뭐 GPU 쪽에서 온 관심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언디바이스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점점 더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AI라고. 그렇죠. 이제 그것은 이제 요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AI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에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이브리드 AI가 발전되고 있구나. 그래서 하이브리드 AI 하면 예를 들면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클라우드 처음에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 그래서 우리 그 모든 워크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려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했지만 클라우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게 다가 아니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워크로에 따라서 어떤 것은 퍼블릭에도 올리고 언프렘도 필요한 부분, 데이터 보호도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도 필요하고 또한 이제 레이턴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점점 더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진화를 했잖아요. AI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사람들이 내가 뭐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레이턴시가 너무 길다. 내가 맞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언프렘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줄여야 되고 지금 엄청나게 이제 사실은 이제 사용하는데 비싸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낮춰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숙제가 이제 되고 있게 되고요. 뭐 개인정보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AI도 하이브리드 AI로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12월 14일 날 저희들이 5세대 재원 프로세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5세대 재원 프로세서가 어디에 지금 현재 적용할 수 있는가를 이제 보시게 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5세대 재원 프로세서는 뭐 AI 모든 영역에서 다 사실은 이제 가장 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처럼 대규모 뭐 트레이닝
추론 이런 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에 맞는 전용 이제 프로세서가 이제 더 적합하고요. 그런 것은 이제 클라우드하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이브리드 AI로 이제 진화하면서 또는 이제 그 언프렘에 있거나 네. 아니면 엣지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언디바이스에 있거나 이런 쪽으로 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이제 가벼워지는, 그리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이제 발전을 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된다면 엣지라든지 아니면 언프렘이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또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에서 돌리고 있으면서 AI 기능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솔루션들, 그런 쪽에서 이제 제온 프로세서가 이제 가장 적합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새 보면 AI가 라마2처럼 요새 오픈소스가 많이 나오니까 예. 그런 오픈소스 그 LLM을 거기다가 우리 기업의 도메인에 맞게 이제 파인 튠 시키는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들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예, 기업이 예, 쓸 예. 거라면 예. 그런 거 할 때도 되게 적합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누군가가 어떤 뭐 엄청나게 예를 들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장비 이제 컴퓨팅 파워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고급 인력들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 지금 현재 만들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뭐 공개도 많이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떤 한국에서 조금 이제 작은 규모 또는 이제 내가 이제 AI 전용 기업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한다면 기존에 하는 어떤 그런 기업에서 AI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 측면에서 보면 내가 모든 것을 그 모델을 이제 트레이닝 그렇죠. 부터 할 필요는 없거든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고 공개한 그런 것을 베이스 삼아, 기본 삼아 내가 필요한 부분을 접목하는 그런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을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파인튜닝이라고 이제 하고 있게 되고요. 아니면 뭐 트랜스퍼 러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게 되고요. 이런 곳에서는 많은 장비가 사실 이제 필요 없고요. 내가 기존에 있는 장비에서 사실은 돌려도 충분하거든요. 예. 그런 쪽에 맞는 것이 이제 제온 프로세스 기반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든 AI를 모든 곳에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5세대 인텔 제온 프로세서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AI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고의 데이터 센터용 CPU라고 저희들이 이제 감히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향상점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성능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뭐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은 한 20% 이상의 성능 향상을 가져오고 있게 되고요. 특히 이제 AI 측면에서 보면 뭐 40% 이상의 성능 향상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성능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차이점이 전세 대비 뭔지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이제 4세대하고 지금은 이제 5세대인데 4세대하고 5세대 이제 제온 프로세서는 동일한 플랫폼에서 이제 호환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켓 호환성을 제공하고요. 기존의 4세대라면 5세대 프로세서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밸리데이션까지 필요 없게 좋네요. 되고요. 예.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코어 수도 당연히 이제 증가를 이제 시켰고 DDR5 이제 최신 이제 5600 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캐시 사이즈를 저희들이 이제 크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무려 거의 뭐 3배 네. 가까운 이제 캐시 사이즈를 이제 증가를 시켰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코어당 1.87에서 지금 5 메가바이트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캐시가의 증가를 통해서 얻는 이제 장점이 엄청나게 이제 크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캐시가 크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더 빠르게 그렇죠. 레이턴시를 이제 줄이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그러니까 이제 뭐 LLM 같은 경우는 토큰 길이가 길어지겠네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실제 이제 캐시 안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AI 측면에서 중요한 어떤 그 장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랑 이제 또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저희 4세대 제온은 저희 옆에서 보면 타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4개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제 5세대는 이것을 이제 더 최적화를 시키고 해서 2개의 타일로 이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빨라지겠네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 공정 기술 계속해서 진화를 시켜서 예전에는 4개를 나눌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이제 공정기술 진화가 됨으로써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어떤 싱글 모노리틱 타일인 것처럼 동작을 하지만 그래도 실제 이제 4개 대비 2개로 하게 된다면 중간에 어떤 레이턴시를 더 이제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코어하고 코어 사이의 어떤 레이턴시를 많이 이제 커다랗게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캐시자의 증가 그리고 그 타일 수 증가 이것은 이제 저희 공정 기술의 어떤 진화에 의해서 더 효율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제품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재온이 과연 AI 쪽에서 어떻게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는가를 좀 보여드리면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성능의 기준점.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이제 챗GPT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그렇죠. 입력을 하잖아요. 뭐 문의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 이제 쭉 이제 답변 축축축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보통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좀 상당히 대답을 하는구나라고 느낄 정도가 되면 그 토큰과 토큰 사이의 어떤 간격, 시간 간격, 이 레이턴시가 100ms 이내가 되지만 상당히 좀 편하게 이제 느낍니다. 근데 100ms라니까 딱 와닿지 않을까요? 뭐지 100ms가? 한번 그거 좀 예. 느낄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우측 하단을 이제 쭉 보게 된다면 한 초당 10개 이상 이 정도 스피드가 100ms니까? 그렇죠. 이거 정도 이제 75ms 이내가 됩니다. 이 정도면 왜냐면 읽는 시간도 있으니까 사람이 예. 저를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는구나. 이 정도는 사용하는데 무리 없겠구나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100ms 이제 이내가 되는데 라마2 이제 조금 더 경량화된 이제 13빌리언 파라미터로 이제 봤을 때 이것은 충분히 싱글 노드 5세대 제품 프로세서 기반의 서버 한 대에서 이 정도 성능을 발휘하는 데서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조금 더 커다란 파라미터를 이제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럼 뭐 13빌리언이 아닌 한 70빌리언짜리 한번 보자. 그렇게 했을 때는 뭐 75ms보다는 좀 큰 한 250ms 정도의 이제 레이턴시가 조금 더 이제 길어지죠. 네네. 파라미터가 네. 커지면 이제 계산량이 좀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싱글 노드에서는 250. 이게 조금 더 불편하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이제 4개의 노드를 클러스팅해서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 100ms 안에 이제 들어올 수가 있게 되고요. 즉 이것에서 이제 시사하는 바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제어 프로세서 기반에서 내가 제어 프로세서 기반의 서버에서 엄청난 대규모 추론을 할 것이 아닌 한 또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돌리면서 내 추론을 하는 그런 쪽에서는 충분한 성능 향상, 충분한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된다면 과연 그러면 그냥 재원 AI 하면 다 GPU 쓰지 누가 재원 써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맞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 맞는 말씀이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데이터 센터의 대규모 쪽에서는 GPU에 더 뛰어난 더 다른 이제 효율성 있는 플랫폼을 이제 찾길 이제 원하실 텐데 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거라든지.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일반 이제 특히나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에서는 아직도 이제 제온 프로세서 기반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온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온도 점점 더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 이제 왓슨X 같은 것도 보면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의 이제 AI 플랫폼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온을 썼을 때 기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어떤 사례도 있고요. 또 다른 이제 부분이 이제 스테빌리티 AI, 스테이블 디퓨전 쪽에 솔루션 제공하는 그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제온만은 아니고요. 제온과 저희들이 이제 가우디라고 하는 이제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가우디는 아까처럼 이제 GPU처럼 AI만을 위한 전용 어떤 실리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가우디를 그러니까 AI 가속기?
그렇죠. AI 전용 가속기라고 네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같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사례가 됩니다. 이것은 4,000개의 이제 가오디를 사용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이제 퍼블릭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고 이렇게 된 엄청난 뛰어난 성능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재미난 게 이제 스테빌리티 AI가 이제 가우디를 이제 제온과 가우디를 이제 선정한 이유가 조금 더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봐야 할 그런 부분이 되는데 요즘 뭐 그 어떤 GPU가 사실은 구하고 싶어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그런 것도 스테빌리티 AI 쪽에서는 많은 어떤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문제점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가격, 가격, 성능. 두 가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에너지 효율성도 상당히 어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관점을 봤을 때 가우디 2가 더 훨씬 더 나은 대안이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그런 사례가 이제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부분이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제온을 사용한 사례. 여기서는 이제 제온과 저희들이 그 4세대부터 저희들이 CPU 안에 가속기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AI를 위한 가속이 이제 AMX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넷플릭스는 이제 제온 프로세서의 이제 내장 AI를 활용해서 실제 이제 컨텐츠를 이제 다운스케일링 하는 그런 쪽에 사용을 하고 있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AMX 같은 경우는 이제 행렬 연산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이제 행렬 연산에 좀 더 이제 가속시킨 거. 특화된 가속기라고 보게 되고요. 그것 통해서는 2배 성능 향상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이제 갤륨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사례가 있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제 사례가 되고요. 이것은 게임 이제 타이틀, 게임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AI, 생성형 AI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게임 내에서 그것을 제공을 합니다. 이것을 그럼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쪽에서는 AI니까 당연히 우선 이제 제일 대안으로서 제일 어떤 선택으로서 GPU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개발자 측면에서 보면 그거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지금 당장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생각을 했겠죠. 클라우드 쪽에 이제 GPU를 활용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클라우드 쪽에서 하니까 레이턴시가 너무 길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좋은데 내가 활용한 데서는 레이턴시 때문에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언프렘 쪽에서 이제 구축을 해서 뭐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레이턴시는 문제가 되는데 네. 뭐 가격, 성능 이 측면에서도 여전히 이제 그 고민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누멘타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 회사랑 같이 이제 협력을 했고요. 누멘타는 이제 인텔하고 이제 긴밀하게 협력하는 이제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누멘타는 이제 인텔 제온 기반의 플랫폼, 컴퓨팅 이제 그 게임 서버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 제공하는 회사가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놀랍게도 실제 GPU 활용했을 때보다 6배 이상의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한번 여러분들 요 갤리움 스튜디오의 프락시라는 AI 시뮬레이션 에이전트를 한 요 영상 한 17초 되니까 요거 잠깐 보실까요? 네. Your subconscious, your inner id, and bring it to the surface, bring it to life so that you can interact with it, you can play with it, you can learn from it, and it can learn about you. We do this primarily by pulling out the memories from your past, those unique things that happen in your life that make you who you are. To do this. 예, 이거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모든 것을 이제 생성하는 데 있어서 실제 이제 GPU도 물론 좋지만 오히려 이제 제온에서 더 뛰어난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얘는 보니까 것이, 이게 텍스트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이게 그렇죠. 비주얼 인터페이스네요. 비주얼이죠. 예, 앞으로 이런 거 많이 이제 생길 것 같은데 진짜.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실감이 AI가 될 것 같아. 몰입이 될 것 같고. AI가 그래서 이제 제가 초창기 말씀드린 게 AI는 지금 현재 많이 이제 발전하고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지만 이제 시작이다. 발전하는 부분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적용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챗GPT 초창기 했지만 그 텍스트 기반으로 하면서 지금 이제 멀티모달 쪽으로 많이 이제 진화가 이제 되고 있잖아요. 네. 그냥 그런 부분도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온 이제 5세대 제온 프로세서는 뭐 제가 이제 AI 쪽은 많이 했지만 일반적으로 컴퓨팅 부분 또는 클라우드 부분, 네트워크, 엣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그런 이제 성능 향상을 가져오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TCO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리고 TCO뿐만 아니라 저희 뭐 지속 가능성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네네. 이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뛰어난 장점을 제공하고 있게 되고요. 지금 이제 5세대입니다. 그래서 1세대 재원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5세대로 이제 교체한다고 봤을 때 실제 TCO 절감 효과는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77%가 되고요. 무려 이제 24대 서버로 운영하고 있던 것을 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능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 전기료,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커다랗게 90% 이상 줄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보면 상당히 어떤 중요한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현재도 그 데이터 센터 1세대 제원 프로세서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 지금 5세대 나왔는데 지금 1세대. 예, 아직, 예, 많은 이제 고객분들이 사실 이제 그 5년 주기가 네. 가장 이제 많은 이제 대부분 이제 5년 주기를 서버 이제 교체를 하고 있게 되는데 그건 대부분이라는 거고요. 실제 이제 그 이상으로 사용하시는 이제 고객분들도 상당히 이제 있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제 바꾸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그 프로젝트성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게 되고요. 또한 이제 뭐 새로운 것을 이제 도입하는 가운데 새로운 이제 캐펙스가 이제 어떤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게 되고요. 그렇지만 전체 뭐 캐펙스 플러스 오펙스 전체 TCO 측면에서 네. 보게 된다면 실제 1세대에서 5세대로 이제 교체했을 때 얻는 장점이 훨씬 더 클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제온 프로세서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제온 프로세서를 실제 어떻게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느 쪽에서 얼마만큼 성능 향상이 되는지를 보여드렸으면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그 AI 전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왼쪽에 데이터 센터 이쪽 부분은 뭐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네. 이제 새롭게 트레이닝하고 대용량 추론 서비스 하는 그런 부분부터 맨 이제 오른쪽에 이제 언디바이스 엣지 단까지 말씀을 이제 그 장표를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제온 프로세서는 이제 중간 이하 쪽에서 이제 적합한 플랫폼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인텔은 가장 우측에 지금 현재 GPU에서 사용하는 그런 쪽에 대응하는 제품이 없냐 뭐가 있느냐 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이제 그거에 맞는 저희들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대규모 생성형 AI 모델에 최적화된 그런 AI 전용 가속기가 저희들이 이제 가우디라고 하는 이제 제품이 있게 되고요. 아까 스테이블 AI에서 썼던 그죠? 거기서 네네. 이제 하기로 이제 사용 네네. 결정했던 그 제품이 이제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AI 쪽에서 어떤 이제 방향성, 어떤 발전 가능성 이제 하면서 조금 이제 언급은 이제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이제 저희들 이제 장표가 아니고 앤드류 융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한 그런 장표를 이제 제가 잠깐 이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는 그 텍스트 기반의 이제 GPT 트랜스포머가 이제 그 발표된 이후로 많이 엄청나게 빠르게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더 이제 편한 방향으로 이제 발전하길 원하거든요. 그게 텍스트 기반에서 텍스트 외에도 나는 이제 비전 쪽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게 되면 더 나은 서비스를 더 편해지게 되죠. 이렇게 이쪽에 대한 어떤 요구가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텍스트 플러스 다른 어떤 멀티모달 하나 추가된 또는 하나 이상의 어떤 추가된 그런 멀티모달로 이제 발전을 하길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게 되는데 근데 이제 비전 쪽에서 보면 이제 텍스트 어떤 발전하고 이제 보게 된다면 조금 더 아직 이제 막 이제 시작인 부분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짜 텍스트를 활용한 또는 텍스트 외의 어떤 비전 쪽도 훨씬 더 이제 빠르게 될 거고요. 아까 이제 갤리움 이제 스튜디오 쪽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비전 쪽에 이제 활용하는 같은 활용하는 그런 이제 게임이 이제 되겠죠. 그럼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나 미디어 또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엔지니어링 쪽 그죠? 네, 뭐 스마트 팩토리, 뭐 데이터 튜닝 이런 쪽은 앞으로 AI가 접목된다면 이런 비전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웹에서 초창기 이제 뭐 하면서 구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텍스트 서치 엔진이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서치는 지금 현재 많이 이제 엄청 좋죠. 근데 점점 더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이제 비전 쪽의 어떤 서치나 이런 쪽도 부분도 많이 이제 요구가 되거든요. 아니면 내가 이제 유튜브 보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영상이 기억나는데 그거 찾아줘 하려면 그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이제 턱수염이 있고 모자 쓴 그 남성이 이제 주인공을 하는데 그 사람 어디에 있는지 찾아줘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네. 텍스트 기반에서는 비전까지 이제 비주얼 쪽하고 같이 되는 사실 비주얼 우리가 랭귀지 모델이 이제 되게 말씀 되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게 웹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가 이제 인터넷상 컨텐츠가 다 텍스트 기반의 블로그라든지 다 그런 거였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구글이 되게 쉽게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영입시켜 줬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가 유튜브 영상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예, 영상 그렇죠. 우리 것도 영상으로도 예, 올랐고. 다 영상이죠. 그 말씀하신 그 영상에서 이 특정 부분을 뭔가 하려면 예.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진짜. 그렇죠. 이제 어. 5세대 제형 프로세스의 어떤 성능 장표를 찾아줘, 성능을 음. 찾아줘 하면 우리가 이제 다 돌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바로 이제 찾아줄 그렇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발전하고 있고 이쪽에 더 이제 발전 부분이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발전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비주얼 랭귀지 모델이 점차로 발전합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이 있게 되는데 가우디가 엔비디아의 A100도 아닌 H100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여기서 이제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테스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것이 이제 탐사되어 이제 유명한 데서 이미 이제 테스트해서 나온 이제 결과가 되고요. 허깅페이스에서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예. 이게 그 재미난 이제 결과죠. H100은 A100도 아니고 그러니까 H100. 엔비디아의 최신 GPU, AI 전용 GPU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것이 인텔의 가우디가 비트했다는 것은 특히 이제 근데 이게 비주얼 랭귀지 모델이네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텍스트 기반이 아니라 비주얼 예, 쪽. 예. 그래서 이제 비전 쪽에 대해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유가 뭘까? 물론 이제 저희 여기 이제 웹사이트 이제 찾아서 가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이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 이제 어떤 이미지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 어떤 이제 동영상 이미지 이제 같은 것을 이제 보게 된다면 다 이제 그 인코딩 된 그런 이제 데이터거든요. 네. 인코딩 된 데이터입니다. 그것을 내가 뭔가 트레이닝하고 또는 추론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디코딩 이제 그런 필요한 부분이 되죠. 그러면 이제 디코딩하는 이제 작업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근데 이제 H100이나 다른 이제 GPU 쪽에서는 이 디코딩하고 하는 이런 즉 뭐 예를 들면 JPEG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동영상 그런 코드화된 그런 것들을 실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로 데이터로 바꿔줘야 되는 네. 그런 이제 부분이 이제 CPU에서 보통 이제 처리가 이제 됐고요. 그러면 GPU에서 처리하던 것이 이제 CPU에서 이제 다른 디바이스 쪽에서 옮기고 하는 그 중간에 어떤 데이터 이제 트랜스퍼 데이터 옮기는 데에서 어떤 이제 시간이 이제 걸리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그 가우디는 그 AI를 처리할 수 있는 엔진 외에도 미디어 엔진이 따로 이제 있게 됩니다.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따로 내가 처리하던 것을 다른 쪽에서 맡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성이 이제 뛰어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H100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그 뭐 엔비디아가 보면 이제 쿠다코어, 알티코어, 텐스코어. 예. 이제 AI 쪽이 이제 텐스코어잖아요. 텐스코어가 많이 강화됐고 알티코어 쪽은 별로 안 빠졌나 아니면 별로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이 그래픽 쪽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영향을 미쳤겠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이미지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가우디는 이제 미디어 엔진이 있어서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신 H100보다도 성능을 더 이제 능가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미지 어떤 갖고 왔으면 이제 어그멘테이션도 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하나 어떤 장면일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새롭게 좀 더 이제 증강하는 뭐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디어 엔진 쪽에서 처리하느냐 CPU에서 하느냐 그런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재밌는 어떤 결과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보면서 과연 그러면 가우디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GPU 대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GPU 대비 어떤가로 이제 보는 것도 좀 상당히 이제 재미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우디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MLPerf
테스트하는 이제 결과가 벤치마킹이 있게 되는데 저희들이 매번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테스트해서 그 결과를 이제 퍼블리시를 오른쪽에 보니까 6월 달하고 11월 달 예. 거의 한 6개월 만에 2배로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그러네. 계속해서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 타입을 뭐 B+6에서 FP8로 이제 계속해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뭐 최적화도 하고 있고 모델도 이제 최적화를 이제 하고 있게 되고요. 저희 이제 플랫폼에 맞게서. 왜냐면 그래서 이게 여기 F8이 중요한 게 요새 경량화 모델 할 때 F8 많이 이용하거든요. 저거. 그렇죠. 네. FP16이나 30이 너무 무거우니까. 예. 일반 기업에 하기엔. 그래서 이제 점점점 모델이 이제 발전하고 하면서 이제 경량화도 이제 아까처럼 이제 모든 부분에서 나 AR 사용한 데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FP8이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이것에 따라서 실제 이제 어큐레시는 상당히 이제 그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모델이 이제 상당히 좋아져서 이제 어큐레시도 거의 이제 그 손해 없이도 이렇게 이룰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FP8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2배에 가까운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가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예, 또 다른 이제 부분도 이제 2배 성능이라면 이제 2배 이제 가격 가성비 사실 이제 이룰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그 FP 8으로 했을 때 우측에 이제 보면 8으로 했을 때 하고 이제 보게 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초창기 이제 올 초에 네. 발표한 것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 이것이 됩니다. B+16 이렇게 해서 되고 이제 그때는 못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서 이제 가우디 2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훨씬 더 뛰어난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거의 2배 성능 향상을 보낼 수 있었죠. 물론 지금 현재 가장 이제 좋다고 하는 이제 엔비디아 H100 대비는 이것은 이제 낮으면 것이 더 좋고요. 즉 대략적으로 여전히 한 2배 정도는 이쪽 부분에서 이제 느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H100 대비는. 네네. 예.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가 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A100 대비해서는 2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되죠. 그 얘기는 실제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장점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가성비 뭐 어떻게 이제 비전 쪽도 그렇고 일반 텍스트 쪽도 이렇게 가성비 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이 가우디도 뭐 오늘 주제하고 다른 거죠? 갑자기 궁금해요. 중국에 이거 수출할 수 있나요? 수출 못 하나요, 이것도? 지금은 그거는 뭐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네. 미국하고 중국 간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수출을 이제 못하도록 이제 규제돼 네. 있는 것으로 좋은 해가지고. 거네요. 좋지 않으면 네. 수출 허용했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별로 이거 뭐 중국 가져가봤자 별로겠다면 수출 허용했겠죠. 근데 수출 허용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한 거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된다면 이것도 이제 그 같은 이제 카테고리에 있게 네,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뭐 GPU 안에 이제 카테고리에 있어서 그만큼 이제 그 규제 대상 안에 이제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부분에서도 이제 보면 아까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H100과 물론 조금 이제 뒤지지만 뭐 커다랗게 뭐 이 정도는 뭐 그렇죠. 저게 레스테시니까 이미지 인식하는 거잖아요. 많이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 쪽 들어가니까 예. 거의 비슷하다는. 뭐 이렇게 해서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H100 대비 뭐 절반 정도 성능의 네네. H100 대비 가우디는 뭐 뛰어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이 되고요. 또 다른 이제 부분에서도 이제 보게 된다면 뭐 어큐레시 아까 잠깐 얘기 이제 했었는데 엄청나게 뛰어난 부분이고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된다면 여기서도 보면 네. 큰 차이가 없어요. 10% 12% 조금 더 이게 이제 더 좋은 게 높은 게 이제 빠르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보게 된다면 가우디가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저희들이 엔비디아 이제 H100하고 이제 비교를 했지만 그거 대비 뭐 절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더 좋은 우월한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하고 그것을 훨씬 더 뛰어난 어떤 가격대 성능비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중요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엔비디아 대비 가장 최고의 어떤 대안으로서 이제 인텔, 가우디가 이제 최고의 어떤 대안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격도 뛰어나고 성능도 뭐 절대 성능 뒤처지지만 실제 이제 상당히 비슷한 경쟁할 수 있는 뭐 성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TCO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이제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소비 전력 이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그래서 스테이블닷 AI 쪽에서도 보면 이제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제 팩터가 이제 되거든요. 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아까 보면 H백 대비 뒤처지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러면, 인텔에서는 더 그래도 견줄 뭐 만한 비싼 가성비는 거 없냐. 뭐 뒤처지더라도 가격은 좀 지금은 경쟁일 하지만 테니까 가성비는 좋은 거겠죠. 그래도, 이왕이면 그래도 빠른 거 조금 더 할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저희들이 그런 이제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확고한 이제 로드맵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 AI 전용 가속기에서도 그래서 가우디 3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그 올 하반기에 발표할 네. 예정에 있게 되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가우디 2 가속기가 되고요. 그래서 가우디 3가 딱 나오게 될 거고요. 이것은 실제 저희들이 이제 B 플로 16의 이제 연산 능력을 4배 더 네.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이론상 보면 지금보다도 이제 4배 성능 향상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이제 어떤 계산, 컴퓨팅 파워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어떤 컴퓨팅과 컴퓨팅, 실리콘과 실리콘을 연결하는 이제 네트워크 밴드위스도 이제 2배 증가, 그리고 HBM 밴드위스도 1.5배 네. 더 증가시킬 그런 예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HBM이 되는데 이 6개 대비 개수도 있게 되고요. 네네. 여기에 보면 컴퓨팅 엔진을 위한 어떤 실리콘 영역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H100보다도 실제 가격에서 지금 현재 뒤쳤지만 뭐 지금도 뛰어난 부분이 물론 이제 극히 이제 일부분에서 이제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많은 부분이 이제 우월하거나 아니면 비싼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제 보고 지금 있습니다. 뭐야 가우디 2도 HBM 메모리를 쓰고 있는 거죠? 예, HBM 네네. 이제 쓰고 있게 되고요. 그것도 앞으로 이제 HBM이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밴드위스도 더 50% 이상 더 물론 이제 용량도 증가시키고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밴드위스 더 증가를 이제 시키게 되고. 여기서 잠깐 뭐야 뭐 상무님 그 HBM하고 예. 예전에 DDR, 예. DDR5 뭐 요거하고 구조가 뭐 어떻게 다른 건지 짧게 좀 설명해 준다면 알겠겠네요. 예, 우선적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 그 데이터 이제 버스가 훨씬 더 크고 그래서 밴드위스가 훨씬 더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DDR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대규모로 더 쉽게 상업적으로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DIMM 형태 딤 소켓이 다 있어가지고 DIMM 소켓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HBM은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어떤 외부로 해서 연결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 실리콘과 실리콘 즉 이제 컴퓨팅을 위한 실리콘과 HBM 그 모듈을 같이 하나의 어떤 패키징에서 같이 하는 형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 이래서 훨씬 더 이제 밴드위스 즉 이제 데이터를 더 빠르게 한 뭐 네. 한 4배 정도 저희 CPU에도 저희들이 HBM 버전의 CPU가 이제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HBM 버전하고 DDR5하고 비교했을 때 한 밴드위스 측면에서 4배 정도 더 빠르게 되고요. 그래서 저장 용량도 더 많이 가질까요? 메모리. 항상 이제 스토리지 측면을 보면 저장 용량, 성능 그렇죠. 뭐 이렇게 보면 거의 반비례하잖아요. 네네. 반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게 사이즈 측면에서 이제 보게 된다면 좀 많은 사이즈 데이터 저장하는 데서는 DDR5 또는 그 이상으로 이제 가게 된다면 플래시나 어떤 스토리지 네네네. 쪽으로 가게 되고 이것은 이거보다도 이제 더 이제 빠른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거보다 더 빠른 게 있죠. 캐시가 있게 되고 캐시하고 DDR5하고의 어떤 중간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사이즈는 DDR5 사이즈보다는 이제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죠. 그 딤 소켓을 DDR5 쪽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적중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 예. 저 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만들 때 고난도의
기술이 들어가야지 저걸 잘 만들 것 같은데 수위를 그렇죠. 뽑으려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물론 이제 실리콘 디자인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의 어떤 패키징 기술도 그렇죠.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두 가지 다른 실리콘을 이제 하나로 이제 패키징 하느냐 그가 이제 중요한 어떤 기술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가우디 3를 이제 발표를 할 예정에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이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게 됩니다. 자, 지금 해외에서는 아까 스테이블 AI 요걸 이제 테스트하고 이제 검토해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국내도 그러면 좀 가우디를 검토하거나 이런 데들이 좀 있나요, 지금? 예,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고객이 아까 이제 스테빌리티 AI 쪽에서 하는 것처럼 왜 이제 생각을 하느냐에서 이유는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이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어떤 일관적인 어떤 공통된 부분이 있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보면 어떤 싱글 벤더에서의 어떤 멀티 벤더의 어떤 대안을 이제 항상 이제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GPU 기반의 어떤 서버, GPU 기반의 어떤 컴퓨팅 외에도 뭔가 대안이 없을까로 이제 찾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이유는 왜 대안을 찾게 되냐면 내가 필요할 때 바로 이제 구입하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급망에 너무 바틀링이 걸려 있으니까. 공급망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인에서 실제 내가 이제 원하는 시기에 구입할 수 없는 그런 현재 어떤 제약 부분이 있게 되고요. 또 다른 부분은 가격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소비 전력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봤을 때 계속해서 대안을 이제 찾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봤을 때 가우디가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러 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증명을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되는구나. 가격도 훨씬 더 뛰어나구나. 예, 그리고 실제 성능도 뒤처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또 구입할 수도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려를 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국내 이제 엄청나게 이런 쪽에서도 이제 커다란 그런 회사들도 지금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우리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Q&A 하기 전에 상무님 다시 한번 오늘 이게 들으시면 처음에는 이제 인텔 5세대 데이터 센터용 CPU인 AI를 위한 제온 프로세스 나오다가 가우디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릴 것 같아. 좀 제온 살 때는 가우디 같이 사라는 거야? AI 가지고 아니면 좀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명쾌하게 AI 쪽에 이런 워크로드 할 때는 제온 갖고 충분히 5세대 제형 갖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이제 AI 가속기인 가우디를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거 좀 예,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 좀 짧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AI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도 AI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요구에 맞춰서 인텔은 AI를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갖고 언디바이스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미티어 레이크 기반의 이제 언디바이스 이제 저희 CPU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도 이제 즉 인터넷 커넥션 없이도 그래서 AI를 바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디바이스가 되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갖고 가장 끝단에 이제 언디바이스까지 저희들이 이제 실리콘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가장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모델 만드는 데 있어서 대용량 추론하는 데 적합한 저희들이 가우디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그리고 일반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에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서버, 기존의 어떤 서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온, 특히나 이제 5세대 제온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내가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에서 AI 기능을 이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아주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것이 아닌 이상 뭐 파인튜닝한다든지 활용 기존에 누군가 해놓은 거 오픈소스화 해놓은 거 네네. 뭐 허깅페이스에서 많은 오픈소스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 도메인에 맞는 내 사업 영역에서 맞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강하는 네. 그런 이제 파인튜닝하는 그런 부분에서 맞는 것이 이제 제품 프로세서가 되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뭐 기존의 어떤 GPU 기반에 상응하는 대응하는 그런 이제 가우디 제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설문이 있으니까 설문에 뭐 자료 요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담이나 아니면 뭐 커멘트 같은 것들은 설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상무님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 좀 이름은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희 쪽에서도 이제 그 답변을 계속 이제 네네네. 달고 있게 되고요. 네네. 그래서 뭐 몇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거, 네네. 뭐 그리고 저희 자, 쪽 우리 인터코리아에서 하는 거 하겠습니다. 오늘 뭐 온디바이스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그 온디바이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저희 미티어 레이크 기반의 이제 실리콘을 저희들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게 어떤 건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뭐가 좋은 건지 그게. 제가 이제 그쪽 분야에서는 아니어서 네네, 제가 말씀드릴 수는 그 자세하게 짧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저희 AI 에브리웨어는 커다란 것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이제 끝단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노트북을 활용하는데 항상 이제 인터넷 커넥션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뭐 인터넷이 연결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바로 뭐냐면 실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파워 컨섬션이 엄청나게 이제 배터리 라이프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파워 컨섬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그것을 기존에 CPU 기반에서 계속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더 적게 먹는 그런 특별한 AI 가속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NPU라고 얘기를 하고 있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성능을 더 적은 소비 전력 갖고 처리할 수 있고 AI 처리 안 하면 이건 이제 셧다운 죽이면 되니까 기존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소비 전력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성 배터리 라이프를 위해서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거 외에도 AI의 어떤 뛰어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게 제가 이제 제가 정확한 모델 이름까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미티어 레이크라고 하는 이제 그 제품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게 된 거고 거기 별도로 저희 AI의 가속기가 이제 제공이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저희들이 12월 14일 같이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 보면 이미 이제 많은 이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용진님, AI를 위한 CPU와 일반 CPU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AI를 위한 CPU와 일반 CPU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저희 인텔 기반에서는 AI를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AI를 위한 처리를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가속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이제 가장 어떤 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AMX라고 하는 가속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핵연산산 쪽에 그죠? 예, 아무래도 AI는 핵연산산이 대부분이니까. 노광태님은 인텔의 AI 관련 CPU를 활용하기 위해서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을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쿠다 같은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은 이제 다 제공을 하고 있게 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말씀을 이제 안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아까처럼 이제 하드웨어 실리콘 측면에서 다양한 실리콘을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가우디도 그렇고, 제온도 그렇고, 또 클라이트주의 어떤 CPU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게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것에 따로 가까이 맞춰서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 별도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내가 하나 개발하면 모든 것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이제 어떤 개발하기 편한성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AI 종합 이제 솔루션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로우 레벨, 그래서 CPU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one API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부터 해서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AI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개발자라고 한다면 이 로우 레벨 진짜 밑에 레벨까지 필요 없거든요. 내가 뭐 파이토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만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프레임워크가 이쪽에 하드웨어에서 최적화 되느냐는 것은 내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그것을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인텔 같은 회사 또는 뭐 그 하드웨어 실리콘 회사들이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럼 인텔은 그럼 과연 그런 프레임워크를 최적화해서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서 저희들이 다 최적화를 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커뮤니티라고 한다면 업스트림해서 저희들이 최적화를 하고 있게 되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별도로 업스트림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따로 저희들이 이제 인텔 익스텐시브, 뭐 파이터치, 뭐 이런 이제 저희 이제 확장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활용한다면 기존보다도 더 뛰어난 성능 향상을 가져오고 있게 되죠. 그래서 아주 좋은 진행입니다. 윤성원님께서는요, 예. CS2024에서 MPU도 높은 찬사를 받았고 MPU를 사용해서 비디오 스트리밍 작업에 부하를 덜어주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CPU를 가진 MPU도 AI 시대 급부상하고 있는데 CPU, GPU, NPU의 역할과 그 중에서 가속기를 가진 CPU와 CPU를 가진 NPU가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가속기를 가진 CPU가 이길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예, 이것은 이제 그 각각 이제 요구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나의 어떤 실리콘, 하나의 어떤 프로덕이 모든 부분에서 다 베스트, 최고가 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각각에 맞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 대규모 하는 데서는 이제 뭐 AI 전용 가속기가 훨씬 나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내가 A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그렇지 워크로드를 활용한다 측면에서 보면 제원 프로세서 가장 최고의 어떤 대안이 이제 될 수가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AI는 이제 기본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모든 쪽에서 AI 활전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CPU에서도 AI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CPU에도 AI 가속 엔진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네. 허성님, AI에 집중된 CPU와 클라우드에 기반을 한 CPU 라인업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들은 이제 AI에 집중된 CPU라고 한다면 AI 가속기는 저희들이 4세대부터 기본적으로 코어당 하나씩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어떤 것은 AI 기능이 있고 어떤 것은 없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4세대 이후부터는 제공 프로세서는 다 제공을 합니다. 지성님, LLM 등 영상 분석 등에서 GPU와 CPU의 경계점과 성능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면 CPU와 GPU 통합 가변 칩으로 발전하게 되는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CS2024의 생성형 AI가 생활가전 등의 엣지로 구성 시 어떻게 발전하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제가 AI 어떤 변화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이제 엣지 컴퓨팅하고 동일하게 이제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엣지 쪽에 이제 계속해서 더 이제 활용이 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떤 조금 전하고 이제 답변이 이제 똑같을 텐데 엣지 측면에서 보면 컴퓨팅 파워도 중요하고 실제 뭐 5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정성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도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어떤 기능들이 별도로 계속해서 이제 보강이 되게 될 거고요. 제온 프로세서도 마찬가지고 또 뭐 엔터프라이즈 쪽에서는 그쪽에 맞게 더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다 AI 쪽은 이제 중요한 기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각자 다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개별 질문에 대해서 개별 쪽이 댓글도 있으니까 개별 전 댓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승환님, 오늘 말씀하신 요 인텔 5세대 제온 프로세스 CPU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건죠? 그 다음에 뭐 모델 저희들이 지금 현재 5세대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 12월 중순에 14일 날 발표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대형 이제 CSP, 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위해서 우선 발표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OEM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은 2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뭐 HP, 뭐 레노버, 델, 뭐 이런 이제 다양한 기타 다양한 이제 OEM을 통해서는 2월부터 바로 이제 구매 가능할 수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이제 회사에 문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우디는요? 예, 가우디는 지금 현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그래서 바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예. 가우디는 공급망 이슈가 없나요? 지금? 예, 저희들이 갖고 네네, 있습니다. 오케이. 자, 허성님, CXL을 활용한다면 어느 분야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인텔 자체에서 반도체를 만든다면 CXL 메모리 등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신지요? 예, CXL은 이제 일단 CX를 모르시는 예, 분도 있을 테니까. CXL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CXL은 컴퓨팅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서 음. 기존에는 CPU 어떤 플랫폼과 디바이스 간의 연결을 이제 PCI 익스프레스 통해서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에 이제 가장 이제 사실 이제 PCI 익스프레스 또는 이제 PCI가 되면서 플랫폼과 플랫폼이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의 어떤 서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엄청나게 획기적인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 기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메모리 측면에서 보면 메모리 쪽에서 서로 일관성 측면에서 이제 그 따로 되거든요. 여기서 메모리 맵, IO 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르게 되는데 이 CXL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된다면 동일한 관점에서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는 게 가장 이제 커다란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시스템이고 외부에서 예를 들면 뭐 CXL 디바이스를 그 외부 메모리까지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메모리 풀을 만드는 거네요. 어떻게 싱글 단일된 풀이 만들 수가 있는 단일 이제 메모리 외부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그럼 이제 그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현재 GPU에 예를 들면 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메모리는 호스팅에서 볼 때 이 메모리를 직접 접근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듯이 바로 못하고 이제 I/O 그 커널을 통해서 I/O를 통해서 I/O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것을 내가 메모리로 바로 이제 메모리 투 메모리로 가니까 그렇죠. 메모리로 중간 CPU가 동일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나의 뷰로 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이제 그 일관성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게 되고 이걸 통해서 상당히 장점이 있게 되고요. 요즘 AI 같은 가장 큰 바틀렉이 이제 GPU 메모리 사이즈가 딱 한정적이니까 그것 때문에 큰 토큰 많이 하려면 큰 걸 올려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CXL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 CXL이 요즘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 한국에는 이제 반도체가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뭐 예를 들면 삼성이나 이제 하이닉스나 그런 쪽에서 메모리를 이제 사실 많이 팔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상당히 이제 관심이 있게 되는데 그것에 이제 DDR5, HBM 외에 또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CXL 기반의 어떤 메모리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이제 서버가 하나가 있으면 메모리가 더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어떻게 했습니까? 메모리 뚜껑 열어서 메모리 막 꼽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CXL 기반의 메모리만 연결하면 우리 외장 하드 연결하듯이 이렇게 하게 된다면 바로 시스템 메모리가 더 확장이 되고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커다란 어떤 발전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사실 제 기억에 상무님께서 한 2년 전인가 저 CXL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 하셨거든요. 저 앞으로 중요한 기술이다. 근데 이제 좀 만개가 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허성님 그 정말 좋은 질문 하셨고요. 이것은 중요하게 어떤 산업 측면에서 특히나 한국의 어떤 산업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어떤 플랫폼의 어떤 혁신을 이루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기술 부분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4세대, 5세대 지금에서는 CXL 1.2를 이제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다음 올해 이제 하반기에 나올 이제 제온 프로세서 기반에서는 저희들이 2.0을 지원을 하고요. 그것은 내가 이제 동일한 플랫폼 외에도 플랫폼과 플랫폼에서도 하나의 어떤 우리 네트워크 연결하듯이 동일하게 어떤 전체 컴퓨팅 풀을 다 구성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 CXL 2.0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표준은 이제 발표가 됐고요. 네네. 그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구현된다, 이제? 실리콘 저희 CPU가 저희들이 이제 올 하반기부터 올해부터 나오게 될 예정이 있습니다. 기대되네요. 조성영님, 5세대 인텔 제어 프로세서는 최대 64코어로 캐시 크기는 이전 세대 3배까지 증가 구성을 단순화하고 성능을 최적화해서 여러 가지 효율성과 에너지 효율성과 보안성의 향상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량 AI 추론 및 게이밍 시 발열이나 소비 전력 같은 문제점은 없는지요? 발열과 뭐 소비 전력? 예. AI 추론을 한다고 해서 더 엄청나게 추가적으로 열이 이제 증가되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아니게 되고요. 어차피 이제 저희들은 이제 동일한 이제 파워 제공할 수 있는 저희 엔벨로브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AMX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에너지 효율성 오히려 더 줄일 수가 있게 되죠. 왜냐면 그 AMX를 처리 안 하고 이제 CPU를 한다거나 다른 것을 하게 된다면 더 오랫동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에너지를 사용한 총량 측면에서 보면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을 더 빠른 시간에 처리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좋게 됩니다. 김동민님, 노드 간의 인터커넥트는 UPI로 진행되는 걸까요? 노드 간에서는 이제 UPI는 CPU하고 CPU, 소켓과 소켓 사이를 연결하는 이제 프로토콜이고요. 예. 그 노드하고 노드라고 한다면 여기서 독립된 독립된 서버 간에 연결하는 것은 이제 요즘 이제 표준이 거의 이제 대세가 된 것이 이제 이더넷입니다. 이더넷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요즘 대부분 이제 대세가 되고요. 이더넷을 하는 게 알겠습니다. 보면 됩니다. 자, 윤성호님, 인텔에서도 아크 GPU를 생산하는데 5세대 프로세서 아크를 함께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크에 대해서는 잘 이제 해서 네, 뭐 답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윤성호님. 예. 박명호님, 가우디는 AI 외에 REGEX, Registry External 처리에 대한 가속 역할로도 사용 가능한 건지요? 저희들이 좀 더 알아보고 네네, 답변을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또 개별적인 댓글도 있으니까 개별적인 댓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사모님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좀 이름 좀 불러주셨습니까? 네. 예, 뭐 허성님 CXL 쪽 네네. 아주 좀 질문해 주셨고요. 그리고 노광태님, 네네네. 오케이. 예, 자, 그럼 감사합니다. 노광태, 허성욱 이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고요. 설문 맞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나중에도 이렇게 오늘 자료 나중에 편집된 모든 건 자료 인텔 관련된 것이 궁금하시면 여기 여러분들 토크IT의 메뉴에 테크 전문 기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인텔이 있습니다. 인텔 누르시면 여기 인텔 관련된 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동안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 몇 년간 인텔에서 했던 여러 가지 했던 Q&A 중에서 일부 선정된 것들, 그 다음에 편집된 영상들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 질문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 뭐 팔로우 해가지고 질문 같은 거 해주시면 뭐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웨비나가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자, 사모님 마지막 한 말씀 마쳐갈까요?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AI를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많은 어떤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 그거에 기반한 이제 제품을 내놓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서 지금 현재 5세대 제품 프로세서 저희들이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용 가속기로 해서 AI 가우디 제품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서도 이제 제 분야는 아니지만 이제 디바이스 전 클라이언트 쪽 담당하는 쪽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현재 제품 발표했고 새로운 것들 이제 계속해서 내놓을 예정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뭐 AI를 그러면 내가 이것을 AI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되죠. 가장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가?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따른 어떤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성 뭐 그런 측면은 다양하게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는 이제 뭐 인텔이 가장 이제 뛰어난 모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솔루션 모든 스택을 제공하는 어떤 유일한 이제 회사가 되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텔에서 이제 가장 어떤 나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고 방송 여러분들 또 다양한 또 주제에 따라 방송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사연 등록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